저와 이제 구독자분들,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월급쟁이실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주재원 근무하고 있지만 월급쟁이입니다. 자, 같은 월급쟁이로서 자, 이 부자가 된다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자, 한정적인 그 월급에 쪼개고 쪼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절제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. 자, 월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자, 그런 크지 않은 그 월급에서 하나 둘씩 막 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. 투자하려면 이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는 거 없는 그 종잣돈을 볼 때 우리는 자괴감 빠집니다. 하지만 이런 목표가 설정을 하고 어떤 재테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좀 이야기는 다르겠죠. 왜냐하면 이때까지 소비했던 부분들을 훨씬 더 전력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한 구독자분께서 자, 이런 사연 보내주셨거든요. 짧게 그냥 직장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구독자분께서 계셨어요. 자, 그 관련된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구독자분께서는 펀드 막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. 자, 우리도 마찬가지죠. 월급쟁이들 다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펀드, 뭐 주식 또는 뭐 적금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자,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. 자, 그런 부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습니다. 자, 펀드 플러스 주식 뭐 깔짝대기는 굉장히 깔짝댔어요. 특히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. 자, 이런 금융상품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. 자,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식 거래할 수가 있고요. 자, 펀드도 마찬가지로 자, 요즘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주식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고 펀드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또 이런 접근성들이 또 있어요. 투자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펀드 매니저가 따로 관리를 해서 수익률을 내준다는 그 부분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자, 이런 두 가지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자, 적금을 제외하고 주식이라는 펀드 잃을 확률이 있죠. 몇 %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융 투자는 잃을 확률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. 자,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뭐가 있을까? 대표적으로 경매가 있겠죠. 일단은 싸게 사지 않겠습니다. 일단 투자를 했었을 그 당시부터 양도 차익 부분을 먹고 들어가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자, 8천짜리 집이 있는데 경매로 낙찰을 6천에 받는다. 자, 6천에 받는 그 낙찰금 2천을 바로 샀을 때부터 이익으로 잡고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,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겠습니까? 저는 투자와 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로 나누고 있어요. 자, 투자 같은 경우 바로 투자를 했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투자가 투자고, 바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,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, 정확하게 주식과 펀드와 같은 그런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뚜렷해지죠. 바로 투자했을 때부터 이익을 얻고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경매만 그런 투자에 포함이 되냐? 또 아니죠. 부동산도 그런 투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것은 금매 투자이죠. 자, 금매 투자도 마찬가지로 경매와 같은 원리입니다. 자, 일반 평균 매매가가 있으면 더 싸게 산다라는 것이죠. 앞서도 말씀드린 8천에 해당되는 부분, 8천에 된다라는 그 매매가가 있다면, 금매로 6천에 살 수가 있다면 이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경매와 해당되는 같은 가격에 산다라면 굳이 경매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? 금매로도 충분하게 6천을 할 수가 있다면.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역발상 투자하지 않겠습니까? 역발상 투자 지역,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그 순간에는 이 금매가 경매가보다 더 떨어져요. 자, 그러다 보니 경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금매다. 바로 샀을 때부터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투자를 했었어요. 나 투자 1년차, 직장 생활 1년차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자,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했던 그 금액 말씀드린 적이 있죠. 8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. 800만 원 가지고. 나 투자를 했는데, 자, 어떻게 그렇게 800만 그렇게 필요했냐면, 자,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직장에 신용대출 나오죠. 또 제가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끼고 있는 부동산이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대출 승계가 됐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, 그리고 나머지 차액 80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필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만큼 월세 수익을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래서 첫 투자, 월세 투자를 했었습니다.
자, 제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리스크가 보이질 않았어요. 자,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계산했던 월세 수익률은 15%였기 때문에 실제로 15%였고 이제 8년 차에 월세를 받았잖아요. 그럼 15 곱하기 8 해보십시오. 120%입니다. 자, 120%라는 것은 투자금 대비해서 벌써 다 회수했다라는 20%만큼 이익으로 잡히고 있고 계속 이익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것만큼, 자, 이런 15% 수익률을 본다라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겠더라고요. 자, 집값 떨어져 있는 것만큼 월세를 더 받으면 된다라는 그 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바로 투자를 탑층에 했어요.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었죠. 탑층 샀던 부분들을 똥 밟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그 부분. 자, 월세 8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죠. 일단 탑층은 좀 고려치 않으셨으면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막 전망 좋다거나 막 그런 유혹하는 그런 멘트들 굉장히 공인중개사분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. 탑층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탑층 같은 경우는 복층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. 해당되는 메이저 아파트 같은 경우 탑층은 큰 메리트, 희소성을 가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요즘 더 좋아지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탑층은 지열도 굉장히 다 들어오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.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런 부분 굉장히 심하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탑층은 제 선행사를 보고 2번 정도, 한 3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, 굉장히 수익률, 확정 그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죠.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안정하다라는 부분은 수익률이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. 이 확정 수익으로 안전하다라는 그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처럼 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게임에 집중해야 되냐. 초반에, 특히나 초반 같은 경우는 그런 이길 수 있는 게임에 집중하시는 걸 너무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. 어떤 이유냐면 사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,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. 그 순간은 언젠가요? 종잣돈 모을 때가 너무나 힘들어요. 종잣돈 모을 때가 너무나 힘든데 사실 그 종잣돈을 잃을 수도 있는 확률에 들어간다라고 혹시나 잃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종잣돈부터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. 종잣돈 모으는 기간 너무 길습니다. 긴데 다시 잃었을 때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간을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이런 이유로 한번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해서 잃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세계에 그 졸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종잣돈 모으기 그 단계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 알기 때문이죠. 자, 그런 것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, 특히나 더더욱 초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초반에 이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과정 다시 거치시겠습니다. 자, 그런 이유로 초반 같은 경우 잃을 수밖에 없는 투자에 집중하십시오. 부동산이 답입니다.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아, 망하려고 백을 쓴다.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.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.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안 좋을 때. 왜?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. 자, 이것으로 직장 다니면서 어떤 투자 할까요? 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